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LA 인근에서만 5개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여행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가 차원의 위험도는 높은 수준이지만 전 세계적인 대유행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이 브롱크스 치안 강화를 위해 200여 명의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순찰 체계를 2개 권역으로 분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조직형 주택 침입 절도 범죄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용의자 7명이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번이 전쟁을 끝낼 마지막 기회라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하면서도 봉쇄 중단 등을 선결 조건으로 미국 측 새 종전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LA에서 신재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최종 단계에 와 있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소 불쾌한 일, 즉 군사행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서두르지 않겠다며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일변도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통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He'll do whatever I want him to do. He's very good man. He'll do whatever I want him to do, and he's a great guy. 이란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종전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이 군사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채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새 종전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동결자산 해제와 해상봉쇄 중단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군사 충돌보다 외교적 해결 가능성에 더 주목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6% 넘게 급락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에선 대통령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8번째 시도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공화당 의원 4명도 찬성표를 던졌지만 최소 2차례 이상 추가 표결이 남아있어 최종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구호 선단 활동가들을 이스라엘이 마치 범죄자처럼 다룬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하는 등 항의가 이어지자 네타냐후 총리가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아스돗 항구의 한 구금시설. 천막 내부에 수갑에 묶인 400여 명이 머리와 무릎을 각각 땅에 대고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줘야 한다고 외치는 여성 활동가의 머리를 거칠게 끌어내리더니 어디론가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그 옆으로 만면에 웃음을 띤 채 지나가는 남성. 이스라엘의 대표적 극우 성향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입니다. 벤그비르 장관은 지난주 튀르키예를 떠나 가자지구 해상 봉쇄를 뚫으려다 억류된 활동가들을 찾아가 조롱하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몸이 반으로 접힌 채 끌려다니거나 선박 갑판 위에 강제로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활동가들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장한 군인들이 감시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평화적 구호 활동을 하려던 활동가를 강제 압송한 것도 모자라 범죄자 다루듯 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사회의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국가 외무부는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뒤늦게 벤그비르 장관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놨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벤그비르 장관이 활동가들을 대한 방식은 이스라엘 가치, 규범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활동가들을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강제 추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민 수만 명이 긴급 대피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기준 LA 인근에서만 무려 5개의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화해 소방당국이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특히 주택가 턱 밑까지 불길이 밀려온 벤투라 카운티에는 주민 4만 3천여 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들이 다 같이 수영장 물을 양동이로 퍼나릅니다. 시뻘건 불길을 향해 연신 물을 뿌리고 인근 마른 풀까지 급하게 적셔보지만 무서운 기세로 번지는 불길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I was working out of my office. I saw darkness, come out of my window. Something was blocking the sun. And I looked out the window and I saw the fire right here. It's like so weird. You look there and it's blue. You look here and it's like total fire, It's pretty scary. I mean, we've lived here 24 years and nothing like this has ever happened.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 오늘 기준 LA 인근에서만 모두 5개 산불에 대한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LA 북서쪽 벤투라 카운티 시미밸리에서 발생한 샌디 산불입니다. 지난 18일 토지 정리 작업 중 발생한 스파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은 순식간에 강풍을 타고 주택가를 집어삼킬 듯 몰아치면서 하루 만에 약 1,70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결국 인근 지역 주민 4만 3천여 명이 대피길에 올랐고 일부 학교들은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는 소방대원 900여 명과 헬기, 대형 소방항공기 등이 투입돼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험준한 산악지형과 강풍으로 진화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There are approximately 43,000 people that are under an evacuation order. And what we saw yesterday was fire can quickly move into these neighborhoods and catch people by surprise if they have not followed evacuation orders. So we're urging all residents to make sure to follow evacuation orders as they are issued. 해안가 인근 섬도 화마에 갇혔습니다. LA 앞바다 산타로사 섬에서는 조난된 선원이 쏜 구조 신호탄에서 시작된 불이 섬 전체의 30% 이상을 태우며 올해 캘리포니아 최대 규모 산불로 번졌습니다. 희귀식물 군락지인 토레이 소나무숲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생태계 파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베인 산불과 커른 카운티의 리버 산불까지 곳곳에서 동시다발 산불이 이어지면서 소방당국의 비상 대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LA시는 아직 시내 중심가로 불길이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지만 산불 연기로 인해 LA 전역에 대기질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미국 전역의 가솔린 가격이 다시 치솟으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56센트로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름값 급등으로 차량 운행 비용뿐만 아니라 항공권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일부 여행객들은 여행 계획을 근거리로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re's sticker shock on like pretty much everything we do. I mean, whether it's staying at home or on vacation. Yeah, the prices have really skyrocketed since we booked our tickets.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일각에서는 메모리얼데이 전까지 휘발유 가격이 소폭 하락할 가능성도 전망했습니다.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미국에서 약 4,50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발병한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제사회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 일대에서 현재까지 약 600명의 에볼라 의심 환자와 139명의 의심 사망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산 중인 분디부교 변종은 치명률이 평균 40%에 달하지만
아직 승인된 백신이나 전용 치료제가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WHO는 이번 바이러스가 이미 2달 전부터 지역사회에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장례식장이나 의료시설에서 대규모 전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also at the international level looking at what candidate vaccines or treatment are available and if any could be of use in this outbreak. WHO는 국가와 지역 차원의 위험도는 높은 수준이지만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인 의사를 독일로 이송해 치료 중이며 우간다에서 감염자와 접촉한 또 다른 미국인 의사도 체코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국이 브롱크스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을 대폭 늘리고 순찰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 경찰국장은 오늘 경찰관 약 200명을 추가 배치하고 기존 단일 순찰 체계를 북부와 남부 2개의 권역으로 분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티시 국장은 지난해 브롱크스에서 접수된 9.11 신고 건수가 약 100만 건에 달해 뉴욕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며 급증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롱크스의 주요 범죄는 지난달 15% 이상 감소했고 올해 들어서도 11% 줄었지만 성범죄 사건은 9%, 대중교통 범죄는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순찰 인력과 전문 대응 부서를 확대해 시민 안전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검찰과 경찰이 최근 캘리포니아주 일대에서 잇따르고 있는 조직형 주택 침입 절도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LA 카운티 전역에서 발생한 연쇄 주택 침입 절도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7명을 체포하고 수십 건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LA와 벤츄라 카운티를 중심으로 활동한 남미계 조직 범죄와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se crimes are invasive. They violate people's sense of safety in their own homes, and they're often carried out by sophisticated and organized crews. They move quickly, they target multiple neighborhoods, and they cross county lines to avoid detection. 경찰은 용의자들이 사전 답사와 온라인 감시 등을 통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뒤 접근과 도주가 쉬운 주택을 주요 표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와이파이 신호 교란 장비 등 전문 범행 도구를 이용해 보안 카메라와 경보 시스템을 무력화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추가 공범 추적과 범행 패턴 분석을 이어가는 한편 주민들에게 의심 차량 신고와 보안 장비 점검, 여행 일정, SNS 공개 자제 등을 당부했습니다. 엘라바마주에서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워커 카운티 셰리프국은 24살 한국인 고현수 씨를 아동 대상 성범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최소 3차례에 걸쳐 워커 카운티를 방문해 미성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법 성행위를 목적으로 아동을 만나려 한 혐의와 미성년자 유인, 2급 성적 학대 등 10건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아동 대상 범죄가 계속 늘고 있다며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을 각별히 주의 깊게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 씨는 현재 보석금 25만 달러가 책정된 상태로 현지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라과디아 국제공항의 활주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오늘 오전 11시쯤 라과디아 국제공항의 활주로 점검 과정에서 싱크홀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당 활주로를 즉시 폐쇄하고 긴급 복구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로 인해 항공편 197편이 취소됐고 168편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라과디아 국제공항에 오늘 밤 뇌우주의보까지 발령되면서 현재 항공편 취소와 지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당국은 내일 오전 6시까지 해당 활주로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공항 이용객들에게 항공편의 최신 운항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진드기 물림 사고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이 라임병 확산 경고에 나섰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진드기 물림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으며 지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동부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73건의 응급실 방문 사례가 보고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전문가들은 평균 기온 상승과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가 진드기 번식과 활동 확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드기가 옮기는 라임병 감염 사례도 올해 크게 늘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시 긴 옷과 기피제를 사용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화재 위험 가능성으로 차량 5만 4천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2024년부터 2026년형 현대 엘란트라 하이브리드 일부 모델로 하이브리드 파워 제어 장치 내부 부품이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과열이 발생할 경우 차량이 갑자기 출력 제한 상태, 이른바 림프 모드에 들어가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고 드물게는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7월 13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전국 딜러십에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무상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리콜 이전 동일 문제로 수리 비용을 지불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보상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만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너지와 통화 협력을 앞세워 밀착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일이라며 여유 있는 반응을 보였지만 곧바로 대만 총통과의 통화 계획까지 언급하며 중국을 향한 견제 메시지도 함께 내놨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젯밤 베이징에 도착해 열렬한 환영을 받은 푸틴 대통령은 다음 날 시진핑 주석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도 정상은 약 3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요. 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에너지와 무역, 국제정세 전반에 걸쳐 양국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중국에 석유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끊김없이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고 양국 무역 대부분이 러시아 루블화와 중국 위안화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국제 질서와 전략 협력 강화를 담은 다수의 공동 문서에도 서명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좋은 일이라고 본다라면서도 곧바로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통화할 계획이 있다며 중국을 압박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 현직 미국 대통령과 대만 총통이 직접 통화한 전례는 없어서 실제 통화가 이뤄질 경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걸로 보입니다.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체류탄을 쏘며 진압에 나섭니다. 볼리비아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수도 라파스까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는데요. 정부가 원주민 공동체 토지를 시장 경제에 편입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원주민들과 소농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의 친시장 개혁 정책이 20년 넘게 이어진 좌파, 원주민 중심의 정치 질서와 충돌한 겁니다. 정부는 곧 결국 법안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연료 보조금 폐지와 물가 폭등까지 겹치면서 교사와 광부, 운송 노조 등도 시위에 합류했는데요. 정권 퇴진 압박에 몰린 파스 대통령은 전면 개각 계획을 발표하고 원주민과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국 법무부가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에 대한 기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996년 미국의 쿠바 망명단체 항공기 2대가 쿠바군에 격추돼 탑승자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인데요.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라울 카스트로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라울 카스트로는 형 피델 카스트로, 그리고 체게바라와 함께 1959년 쿠바 혁명을 이끈 핵심 인물로 2008년부터 10년 동안 쿠바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쿠바 정권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쥔 인물로 꼽혀왔는데요. 미국 정부가 사실상 쿠바 최고 실세를 직접 겨냥하면서 양국 관계도 다시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쿠바가 다음 차례라며 군사적 압박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번 기소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쿠바를 해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깎아지는 협곡 위로 거대한 다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국 구이저우 성에 건설된 화장 대협곡 대교인데요. 강 위 높이가 무려 625m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로 기록됐습니다. 도 조탑 사이의 거리만 1.4km에 이르는 이 다리에는 초대형 번지점프 시설과 공중 카페, 대형 그네와 파쿠르 체험 시설까지 함께 들어섰는데요. 다리 한편에서는 절벽 아래로 거대한 인공폭포가 쏟아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일대를 관광과 레저를 결합한 초대형 체험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세계였습니다. 네이처메딕 후쿠오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쿠오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오늘 시작하기로 했던 삼성전자 파업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체계를 둘러싼 협상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양측이 파업을 목전에 두고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임금 교섭으로 갈등을 빚은 지 5달 만의 성과입니다. 저희 내부 갈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조정 역할을 맡아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간 양측의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성과급 지급 비율과 제도화에 양측이 서로 이견을 좁히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특히 양측은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적자를 보인 비메모리 사업부도 올해만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1년 동안 노사가 성과급 배분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성과급 제도화 요구는 향후 10년간 적용하는 선에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사 양측은 대화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았다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그 원칙은 지켜지면서도 최적의 방안을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 대화를 통해서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이 어제 오전 결렬됐을 때만 해도 파업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았습니다.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안을 거부한 사측의 탓을 하며 총파업 강행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렬된 원인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돌파할 해법을 찾아야 하고 충분히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노조 조합원의 투표 결과입니다. 노조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파업은 그때까지 유보됩니다. 최승호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상황. 파업을 앞두고 노사 양측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삼성전자 파업의 위기는 이제 한 곱이 넘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재은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로 파업이 유보되자 청와대도 즉각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조원 투표 절차가 남은 데다 성과급 배분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다른 업계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안에 도달한 직후 청와대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노사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며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정부는 줄곧 타협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없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협상이 한 차례 결렬됐던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적당한 선이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청와대 관계자는 파업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며 긴급 조정권 발동도 심각하게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협력 업체들의 생존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내비쳤지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서자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노사 합의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노사 모두를 향해 타협을 당부했습니다. 일단 한숨 돌렸지만 노동조합의 투표 절차가 남은 만큼 청와대는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할 전망입니다. 한편으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분배 방식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경제계의 대응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한국 유조선 한 척이 전쟁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란 측과의 협의로 통행료 없이 지정된 항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남아있는 25척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HMM이 운영하는 30만 톤급 한국 국적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입니다. 카타르 동쪽 바다에 머물러 있다 한국 시간 19일 새벽 운항을 재개했고 이란 라라크 섬 남쪽을 지나 조금씩 오만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유조선이 이란 측과 협의하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위너호엔 한국인 9명 등 선원 21명과 함께 쿠웨이트산 원유 200만 배럴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루 원유 소비량에 해당하는 규모로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10일 울산항에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이란 측이 지난 18일 밤 주 이란 대사관을 통해 한국 선박 한 척의 통과를 허가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통행료 등 비용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4차례 외교장관 통화와 특사 파견, 또 전쟁 이후에도 현지 대사관을 유지하며 꾸준히 협상한 결과라는 게 정부 설명인데 남후 피격 이후 우리 정부의 외교적 압박이 협상력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공격 주체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남후 피격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선박 25척의 발이 아직 묶여있는 상황에서 이란을 자극하지 않고 추가 통행 협의를 이어가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선원과 화물 종류 등을 고려해 우선 협의 대상 선박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란 측 항로 이용이 추가 제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 측과도 소통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현 장관은 나무호와 관련해선 이란 측에 필요하면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했다며 미국에도 정보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아침에 마음의 평안과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내 건강이 아스바헬스 메디케어 플랜으로 든든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의료 서비스와 혜택 그리고 행복의 시작. 아스바헬스가 함께합니다. 888-688-8584로 문의해주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 자리가 많아지는 5월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더 건강하게 즐기려면 무엇보다 소화력이 중요하죠. 첫 번째,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은 소화효소 분비를 활발하게 해 영양소 흡수를 원활하게 돕습니다. 두 번째,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지키고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식사 중에 물을 마시기보단 식사 전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올 한 해를 버티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2026년 당신의 모든 날이 건강함으로 가득하도록 가족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작은 루틴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5월 20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